나는 대한민국 예비역병장이다. 안녕하십니까. 1980년대 모공시절 군대 이야기를 나누는 예비역병장입니다. 오늘도 저의 옛날 군대 이야기와 함께 추억여행 떠나시죠. 나의 상병시절 131번째 이야기. 대침투작전과 삼형산. 3. 박이병. 두 번째. 1982년 7월 23일 금요일. 이틀에 걸쳐 삼형산과 그 일대에 수색정찰 및 매복작전 임무를 받은 우리 중대는 새벽 5시에 자대를 출발하여 웅진리 선정사 뒤쪽에서 삼형산 등정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들은 개구리 군장이라고 부르던 대침투작전용 군장을 메고 식량과 기관총과 실탄 등 화기류를 지참하고 숲이 우거진 산악을 오르려니 쉽지 않은 산악행군이었습니다. 그 당시 삼형산은 등산로 같은 길은 전혀 없었고 그냥 자연임 상태의 숲속이었습니다. 이런 숲속에서 기관총을 어깨에 걸터매고 급경사 산을 오른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도 이번 삼형산 수색정찰에서 포분대가 박격포를 지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기관총을 교대해 주기로 했습니다. 우리 총분대로서는 그나마 다행이었지요. 그렇게 서로 힘을 합하며 1시간 정도 산을 오르고 포분대 탄약수인 박아무개 이병에게 기관총을 맡기면서 생각지 않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산악행군을 시작하면서부터 힘들어하던 그가 기관총을 메고 얼마 가지 못해 퍼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실 자기 혼자 몸을 이끌고 오르기도 쉽지 않은 산악행군에서 추가로 10kg이 넘는 기관총을 메고 올라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군장 10kg과 기관총 10kg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군장은 등에 짊어지면 되지만 기관총은 어깨에 걸터매고 한 손으로 양각대 다리를 잡고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세로 급경사 산비탈을 올라가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해도 군기 빼면 남을 게 하나 없는 노도부대 이등병이 나고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박이병의 체력은 바닥을 보였고 마침내 더 이상 못 가겠는 듯이 산자락을 의지해서 누워버렸습니다. 소대 왕고참인 김병장과 양병장이 다시 다가와서 소리 지르며 윽박질렀지만 박이병은 다시 일어날 엄두를 못 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다부진 몸매였고 평소에 피부가 거무스름해서 더욱 단단해 보이는 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산자락에 퍼져 누워버린 그는 얼굴이 백납같이 하얗게 변해 있었고 온몸은 축 늘어진 채 눈동자도 풀려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기관총을 받아들고 박이병이 일어나도록 힘을 북돋아 주었지만 아무래도 더 오르기엔 무리일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두 고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소총 멜빵을 풀더니 그 한쪽 끝을 박이병의 허리에 묶고는 끌어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리 화기소대에서 나구란 없다. 반드시 너는 기관총을 메고 정상까지 올라가는 거다. 알겠나? 네가 여기서 나고하면 군대 생활 못한다. 자, 기관총 메고 일어서. 이때부터 앞에서 양병장이 박이병의 허리를 묶은 멜빵을 잡아 끌고 뒤에서 김병장이 밀고 올라가는 대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두 고참이 서로 교대하면서 그렇게 정상을 향해 한 걸음씩 올라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교대하자고 해도 두 고참은 거부하고 우직스럽게 박이병을 끌어올렸습니다. 양병장은 별명이 알리였습니다. 복싱 헤비급 챔피언 무하마드 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는 체격도 컸고 힘이 장사였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들이 여러 번 해야 할 것을 그는 단번에 해치울 만큼 힘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김병장 역시도 그에 못지않게 강골이었는데 그 두 사람이 힘을 합쳐 박일병을 끌어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엄청난 역사였습니다. 혼자 올라가기에도 힘이 붙이는 상황에서 한 사람은 앞에서 끌고 또 한 사람은 뒤에서 밀면서
기관총을 어깨에 맨 박이병을 끌고 험준한 산자락을 올라갔습니다. 게다가 때는 가장 무더운 7월이었습니다. 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온몸이 땀에 젖어 푸른 군복이 검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그 누구도 엄두를 내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1시간 넘게 그를 끌고 올라 마침내 삼형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산 정상에서 전투 식량으로 점심 식사를 하고 주변에 흩어져서 휴식하며 잠을 잤습니다. 박이병은 얼굴에 핏기가 하나 없이 하얗게 변해 있었고 숨은 턱에 닿도록 헐떡거렸습니다. 점심도 못 먹겠다는 것을 고참들이 윽박질러 겨우 물과 함께 건빵을 먹고는 나무근을 아래로 들어가 휴식을 했습니다. 14시 정각 다시 집합하여 인원 파악을 하고 수인리 방면으로 하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박이병이 걱정이 되어 그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올라올 때 거의 실신 상태였던 박이병은 많이 회복되어 얼굴에 웃음이 돌아오고 얼굴빛도 본래의 검은빛이 회복되어 있었습니다. 2시간 가까운 휴식 시간이 그에게 기력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해준 것 같았습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수인리 방면으로 하산을 시작했습니다. 하산하는 길은 그나마 쉬웠습니다. 1시간 좀 넘게 산비탈을 내려오니 수인리 마을 뒤쪽이었습니다. 박이병은 하산하는 길에서는 별 어려움 없이 잘 따라오더군요. 우리는 수인리 뒷산에서 지참한 일종으로 직접 취사해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복지를 할당받고 매복에 들어가서 정말 FM대로 매복을 실시했습니다. 중대가 모두 출동한 탓도 있었고 또 얼마 전 소대 매복에서의 옥수수 사건도 교훈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음 날인 7월 24일 새벽에 매복지에서 철수하여 마을 쪽으로 내려와 개울가에서 다시 직접 취사로 아침을 해먹었습니다. 그리고 이동을 시작하여 수인리 주변을 수색 정찰한 뒤 도로로 나와 옹진리를 거쳐 육격장 연병장에 10시쯤 도착했는데 잠시 후 점심 식사가 그곳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좀 이르게 점심을 먹은 다음 갈탄리 고개를 넘어 학조리로에서 대월리를 거쳐 11초소를 넘어 자대에 도착하니 13시였습니다. 이로써 힘들고 파란만장했던 1박 2일간의 대침투 작전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인 박이병은 이날 이후 정말 달라졌습니다. 나와는 이후 1년 이상을 함께 생활했는데 단 한 번도 낙오한 적이 없고 모든 일에 자신만만한 병사로 거듭났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내가 전역할 무렵에는 분대장 교육을 받고 포분대장으로 거듭나기 위해 하사관학교 입교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멋진 포분대장으로 군생활을 마쳤을 것입니다. 겉모습과는 달리 순박하면서 미소가 아름다웠던 박이병. 지금은 예비역 육군 하사로 어디선가 열심히 잘 살고 있겠죠. 꽃을 좋아하고 나를 무척 따랐던 그 전우가 오늘따라 무척 보고 싶어집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강백